이번 시간에 우리 원본 데이터 및 계열 순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차트를 편집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런 이제 차트가 있어요. 이런 차트를 이제 주어주고 이 차트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본 데이터하고 우리 이제 계열 순서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예제 파일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때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정해라 그거죠.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가지고 올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지금처럼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변경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원본부터 변경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기본급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각각 사람들마다 기본급과 퇴직금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요 5명의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나타내는 게 맞는데 지금 아래쪽에 이제 범례를 보니까 우리 상여금도 있고 기본급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선형이다라고 해서 기본급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알 거고요. 일단 상여금하고 기본급이 이제 우리 차트상에 이제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 거는 퇴직금이 나타나 있지만 퇴직금 대신에 이제 상여금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 차트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지 이렇게 우리 이제 셀에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범위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에도 있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요 맨 뒤에 보게 되면 요 단추를 보고 우리가 범위 지정 단추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범위 지정하는 그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퇴직금을 이제 나타내지 않을 거죠. 퇴직금을 이제 안 나타낼 거니까 여기서 성명부터 시작해서 기본급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범위 지정 단추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차트가 기본급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상여금의 데이터 얘를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 상여금의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은 이런 이제 기본급이 됐든 상여금이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법내 항목 계열입니다. 해서 우리가 상여금이라는 이 계열을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요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추가라는 요 버튼이 있죠. 요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줘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열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계열의 값은 어떤 걸로 쓸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계열 이름 제목이 들어있는 곳 우리 이제 2의 2번 셀이죠. 2의 2번 셀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계열값 이곳에 이제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 계열의 값들이 써져 있는 곳 이곳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상여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을 추가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계열의 값을 우리가 또 추가시키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일단 상여금 요거 이제 추가시킨 거는 여기서 이제 제거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제거시켜 버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성명과 기본급 이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 상태에서 내가 상여금의 데이터 요만큼을 전부 다 이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킬 거니까 상여금의 계열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요. 지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C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이 데이터가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복사해 놓은 그 상태에서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우리 차트의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서 상여금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난다고요.
해서 특정 계열을 우리가 추가시키는 방법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 그 대화 상자에서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상여금의 데이터 얘를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이요. 자, 일단은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 좀 시킬게요. 또 실행 취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들어갈게요.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범위 지정하는 단추가 있죠.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성명부터 시작해서 기본값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상여금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범위 지정한 곳이 요만큼하고 요만큼이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도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기본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대기 그 순서를 봐도 기본급의 막대기가 먼저 표시가 되고 상여금의 막대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상여금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기본급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변경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 범례 항목 계열에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요 순서를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때 기본급을 내가 선택을 해주고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기본급하고 상여금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요런 이제 계열들의 이제 위치를 변경시킬 때 위로 아래로 요런 버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열의 순서 그걸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열의 순서를 변경을 시켰더니 차트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해서 상여금이 위에 있으니까 앞에 이제 먼저 이제 표시가 되고 기본급이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표시가 돼서 차트에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 실제 이제 시험 문제로 이 데이터 원본 선택 이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런 이제 항목들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데이터 범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차트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아니면 변경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데이터 범위가 너무 복잡해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떴죠. 요거 데이터 범위 좀 다시 지정 좀 할게요. 해서 요만큼의 영역 지정해 주고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상여금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가 나타났고 그 밑에 보니까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요 행렬 전환이라는 거는 지금 이 계열에 있는 이 항목들과 우리 이제 가로축에 있는 이 항목 있죠? 이거를 서로 맞바꾸겠다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범내에 나타나고 가로축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여기서 행렬 전환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얘가 서로 이렇게 이제 맞바뀐다고요. 그래서 범례 항목과 가로축의 레이블을 서로 바꿔주는 게 우리 행렬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이제 행렬 전환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해서 원래대로 만들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범례 항목에 보게 되면 이제 추가도 있고 편집도 있고 제거도 있죠. 내가 만약에 상여금의 데이터를 내가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여기서 우리 상여금 그 계열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됐든 계열의 값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계열 이름 뭘로 할 거야? 계열의 값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퇴직금 요거 좀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퇴직금이라는 요 제목 먼저 선택해 주고 계열의 값이요. 계열의 값을 요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열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이제 계열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퇴직금 요걸 이제 제거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제거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제거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대로 이제 상여금의 데이터 요게 이제 앞쪽에 나타나야 되겠죠. 해서 요거는 이제 위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숨겨진 셀 빈 셀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숨겨진 행위나 열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그리고 빈셀 표시 형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수 있어요. 해서 숨겨진 셀, 빈셀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빈셀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간격도 있고요. 0으로 처리라는 것도 있고 선으로 데이터 요소 연결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없으면 이제 빈셀로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있고요. 숨겨진 행위나 열에 대한 그 데이터를 표시를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강수량의 데이터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1월 달의 데이터, 2월 달의 데이터, 4월 달의 데이터, 5월 달의 데이터하고 데이터가 쭉 들어 있는데 3월 달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빈셀로 있죠. 이렇게 이제 빈셀일 때 데이터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표시할래? 그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간격이라는 게 있고요. 0으로 처리라는 게 있고 선으로 데이터 요소를 연결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간격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실제 값이 이제 빈셀일 때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0으로 처리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빈셀일 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0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선으로 데이터 요소 연결이라는 거는 빈셀일 때 그때 3월 달의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2월 달의 데이터와 우리 4월 달의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 요소를 지금처럼 연결을 해서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빈셀일 때 표시할 수 있는 그 형식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에 대해서 추가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제거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 계열들의 순서를 위로 아래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열의 순서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아래로 요걸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범례도 이제 순서가 자동으로 바뀌고 차트에도 이 막대기의 그 순서가 자동으로 이제 같이 이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집이라는 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가로축의 레이블들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행렬 전환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범례에 들어있는 이 항목들과 우리의 가로축에 들어있는 이 항목을 서로 이제 바꿔주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원본 선택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 좀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원본 데이터 이제 변경할게요. 얘는 이제 데이터 범위를 이제 실제로 이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계열을 우리가 이제 추가도 시키고 이제 제거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계열의 이제 방향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변경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차트를 이제 선택해 놓고 이제 메뉴를 찾아가서 데이터 선택 개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차트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때 나타나는 그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우리가 차트 데이터 범위 여기서 범위 지정 단축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원본 데이터를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정 계열을 이제 추가하겠다 편집하겠다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버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에 대해서 추가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제거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행렬 전환이라는 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이제 범례 쪽에 있던 이 항목과 우리 가로축 그 레이블이 서로 이제 바뀌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이요. 차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계열을 이제 추가할 때 그 방법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방법 먼저요. 우리가 차트에서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차트 이제 메뉴를 찾아가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 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우리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그때 나타난 그 데이터 원본 선택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 범례 항목 계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버튼을 이제 클릭해서 계열을 이제 추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계열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범위 값을 이제 사용할 그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차트 영역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특정 계열을 이제 내가 추가를 시키고자 할 때는 추가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계열의 이름이랑 우리의 범위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곳에 이제 하나의 그 계열이 추가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원본 선택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계열을 추가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우리 추가할 그 데이터요. 추가할 데이터를 먼저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차트를 이제 클릭을 하고 차트를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땅 해주면 그 해당 계열이 우리 차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에다가 특정 계열의 그 값을 추가시키는 방법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계열도 순서를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죠. 그때도 똑같이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 이 대화 상자에서 내가 어떤 특정 이제 계열을 먼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위로 아래로 이 두 개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계열의 이제 우리 순서를 이제 변경을 시켜 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우리가 변경을 시키게 되면 범례 순서도 자동으로 같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